아래는 WHYY 다큐멘터리 Male Champion of the Race를 바탕으로 한 한국어 오디오북용 상세 스토리라인입니다. 낭독을 전제로 하여 서사적, 감정적 흐름, 시대 배경, 인권적 의미를 살려 구성했습니다. 오디오북 스타일 상세 스토리라인. 프롤로그. 나는 개척자였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나는 개척자였다. 그래서 내 길은 언제나 내가 직접 개척해야 했다. 이 말은 단순한 회상이 아니다. 이 말은 미국 스포츠 역사상 최초의 흑인 세계적 슈퍼스타 마셜 월터 메이저 테일러가 자신의 삶 전체를 요약한 고백이다. 폭풍처럼 빠른 달이 혜성처럼 나타나 세상을 놀라게 한 사내. 그러나 그의 인생은 속도만큼이나 고통과 저항의 연속이었다. 1장 짐 크로우 시대의 아이. 1878년 인디애나폴리스. 마셜 테일러는 노예제 폐지 이후의 미국, 그러나 여전히 인종차별이 일상인 사회에서 태어난다. 백인 아이들이 자유롭게 거리에서 자전거를 타던 시절, 흑인 소년에게 자전거는 허락된 꿈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테일러는 자전거 위에 올라서는 순간 마치 세상이 멈춘 듯한 자유를 느낀다. 그의 다리는 남들과 달랐다. 숨이 가쁘기도 전에 이미 결승선을 통과하고 있었다. 애쉬 2장. 메이저라는 이름 테일러는 서커스단에서 묘기를 부리며 자전거를 탔고 그의 재능을 알아본 백인 후원자는 그에게 군복을 입힌다. 그렇게 그는 메이저라는 이름을 얻는다. 그러나 이 이름은 곧 아이러니가 된다. 존경의 호칭이 아닌 그를 예외적인 흑인으로만 취급하려는 사회의 장식이 되었기 때문이다. 3장. 가장 빠른 남자, 그러나 환영받지 못한 챔피언 19세 후반. 자전거 경기는 미국 최고의 인기 스포츠였다. 그리고 그 중심에 흑인 선수 메이저 테일러가 있었다. 세계 기록 경신, 미국 챔피언 타이틀, 국제대회 우승. 신문들은 그를 이렇게 불렀다. 오픈 쿼트,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남자, world close quote. 그러나 경기장 밖에서 그는 호텔에서 쫓겨나고 식당 입장을 거부당하고 경기 도중 폭행을 당했다. 그가 이길수록 증오는 커졌다. 4장. 신념과 고독. 메이저 테일러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 그는 일요일 경기 출전을 거부했고 그 선택은 수입과 명성을 포기하는 일이었다. 백인 선수들은 그를 비웃었고 언론은 그를 고집스러운 흑인으로 묘사했다. 그러나 테일러는 흔들리지 않았다. 오픈 쿼트. 나는 나 자신을 배신하며 승리할 수는 없다. 클로스 쿼트. 그의 싸움은 상대 선수와의 경쟁이 아니라 존엄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었다. 5장. 세계를 정복하다. 미국이 그를 거부하자 메이저 테일러는 유럽으로 향한다. 프랑스, 영국, 호주. 그곳에서 그는 비로소 사람으로 대우받는다. 관중은 기립박수를 보냈고 언론은 그의 기록을 찬양했다. 그는 흑인이었지만 그보다 먼저 챔피언이었다. 애쉬 6장. 위대한 악수 시민권 운동의 선구자 부커 T. 워싱턴은 메이저 테일러를 존경했다. 그리고 어느 날 미국 대통령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직접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오픈 쿼트. 당신은 진정한 챔피언입니다. 클로스 쿼트. 그 악수는 단순한 축하가 아니라 미국이 처음으로 인정한 흑인 스포츠 영웅의 순간이었다. 7장. 빠르게 달렸지만 너무 일찍 잊힌 사람. 그는 2개가 넘는 세계 기록을 세웠다. 그러나 은퇴 후 그의 삶은 놀라울 만큼 조용히 무너져 간다. 차별은 부를 지켜주지 않았고 영광은 연금을 주지 않았다. 메이저 테일러는 가난 속에서 생을 마감한다. 그의 무덤에는 한동안 이름조차 제대로 적히지 않았다. 에필로그. 챔피언 오브 더 레이스. 오늘날 우리는 그를 다시 부른다. 최초의 흑인 세계 스포츠 스타. 민권운동 이전의 민권 개척자. 속도로 편견을 뚫은 남자 메이저 테일러는 단지 경주에서 이긴 것이 아니다. 그는 인종차별이라는 트랙 위에서 끝까지 완주한 사람이었다. 오픈 쿼트. 나는 개척자였다. 그 말은 이제 역사가 되었다. 클로스 쿼트. 활용 팁. 이 스토리는 차분한 다큐 낭독 톤 또는 감정이 실린 오디오북에 적합. 배경은 낮은 현악, 자전거 체인 소리 효과 추천. 청소년 성인 인권 교육용으로도 매우 적합. 원하시면 더 쉬운 한국어 버전, 아동 청소년용 각색, 분량 조절, 30분 오디오북도 만들어 드릴게요. 아래는 WHYY 방영 프로그램 RFDS
Royal Flying Doctor Service Blood 에피소드를 바탕으로 한 한국어 오디오북용 상세 스토리라인입니다. 실제 왕립비행 덕터 서비스의 실화를 기반으로 응급의료 현장 플러스 인물의 내면 서사가 살아나도록 차분하지만 긴장감 있는 다큐 드라마 혼합 오디오북 스타일로 구성했습니다. 한국어 오디오북 상세 스토리라인 RFDS Royal Flying Doctor Service 에피소드 305 픽 프롤로그 붉은 대지 위의 경고 끝없이 펼쳐진 호주의 아웃백 붉은 흙과 하늘이 맞닿은 그곳에서 사람의 생명 도시보다 훨씬 더 연약하다. 사이렌도 병원도 구급차도 없는 땅. 오직 하늘에서 날아오는 한 대의 비행기만이 삶과 죽음의 경계를 가른다. 오늘 그 경계 위에 피가 흐르기 시작한다. 해시드 1장 호출 새벽의 베이스 기지. 조용하던 무전기에 갑작스럽게 신호가 들어온다. 오픈 쿼트 원격 목장 지역. 심각한 출혈 환자 발생. 원인 불명. 의식 저하. 클로즈 쿼트 의사, 간호사, 조종사. 그들은 망설이지 않는다. 이곳에선 1분의 지연이 곧 생명의 손실이기 때문이다. 비행기는 곧바로 활주로를 떠난다. 목표 지점까지는 700km. 시간과 피가 동시에 줄어들고 있다. 해시탑 2장 피의 의미. 에피소드의 중심에는 출혈이라는 단어가 단순한 의학적 상태가 아닌 인간의 취약한 과거의 상처로 확장된다. 환자는 중년의 목장 관리자. 외상은 크지 않아 보이지만 몸 안에서 피가 멈추지 않고 있다. 의료진은 직감한다. 오픈 쿼트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야. 클로즈 쿼트 4.3장 하늘 위의 수술실 비행기 내부 좁고 흔들리는 공간은 즉석 수술실이 된다. 산소, 혈압, 심박수 모든 수치는 불안정하다. 간호사는 침착하게 피를 닦아내며 말한다. 오픈 쿼트 피는 멈출 수 있어.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클로즈 쿼트 그러나 혈액 부족 수혈이 필요하지만 이 비행기 안에는 한계가 있다. 그 순간 의사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4장 개인의 피, 개인의 기억 한편 의료진 중 한 명은 이번 환자를 보며 과거의 기억을 떠올린다. 자신이 지키지 못했던 생명, 피를 멈추지 못했던 그날. RFDS는 단순한 직장이 아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어떤 상실을 안고 하늘을 난다. 오픈 쿼트 우리는 환자를 살리지만 동시에 자신도 치료받고 있는 거야. 클로즈 쿼트 5장 지상에서의 선택 목장에 남아있는 가족들 그들은 의료진의 도착을 기다리며 무력하게 붉은 흙 위에 서 있다. 아내는 말한다. 오픈 쿼트 여기서는 병원보다 믿음이 먼저예요. 클로즈 쿼트 아웃백에서는 의사가 아니라 시간과 거리가 가장 큰 적이다. 6장 피를 잇는 사람들 비행기 안 의료진은 제한된 장비 속에서도 놀라운 팀워크를 보여준다. 조종사는 가능한 한 부드럽게 착륙을 시도하고 간호사는 마지막 혈액팩을 연결한다. 그 피는 단순한 혈액이 아니다. 누군가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내어준 생명선이다. 7장 착륙 그리고 결과 마침내 임시 활주로에 착륙. 환자는 병원으로 이송된다. 완전한 안전은 아니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 그는 살아있다. 의료진은 조용히 서로를 바라본다. 환호도 축하도 없다. 이것이 그들의 일상이기 때문이다. 에필로그 붉은 땅 위에 약속 해가 저문다. 아웃백의 하늘은 다시 고요해진다. 오늘도 피는 흘렀고 누군가는 살아남았다. RFDS는 묻지 않는다. 왜 이렇게 멀리 사느냐고. 그들은 단지 대답한다. 오픈 쿼트 어디에 있든 당신의 생명은 소중합니다. 클로즈 쿼트 하늘을 가르는 작은 비행기 그 안에는 의료 장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실려 있다. 포기하지 않는 인간의 의지. 오디오북 연출 제안, 톤 차분한 다큐스, 감절제. 배경은 프롤로그, 에필로그, 낮은 현악, 바람 소리. 비행 장면, 엔진 저음. 응급 장면, 심장 박동 리듬. 권장 청취층, 성인, 의료 구조 다큐 팬, 휴먼 드라마 선호 시청자. 원하시면 30분, 60분 오디오북 분량 조정. 청소년용 쉬운 한국어 버전. 등장인물 중심 심리묘사 강화 버전도 바로 제작해 드릴게요. 아래는 WHYY 방영 프로그램 Rick Steves Europe Travel Bites 5 San Sebastian Elegant and Prosperous를 바탕으로 한 한국어 상세 스토리라인입니다. 여행 다큐 특유의 지식, 현장감, 문화 해설을 살려
오디오북 낭독용으로도 활용 가능하도록 구성했습니다. 한국어 상세 스토리라인 릭 스티브스의 유럽 여행 한이, 산세바스티안, 우아함과 번영의 도시. 프롤로그, 바다와 미식이 만나는 곳, 비스케이만의 푸른 바다, 부드럽게 휘어진 초승달 모양의 해변, 그리고 거리마다 퍼지는 음식의 향기. 이곳은 스페인의 북부 바스크 지방의 보석이라 불리는 도시 산 세바스티안이다. 릭 스티브스는 말한다. 오픈 쿼트. 이 도시는 단순히 아름다운 항구 도시가 아닙니다. 이곳은 우아함과 풍요로움이 일상이 된 장소입니다. 클로스 쿼트. 1장. 왕들이 사랑한 휴양지 산 세바스티안은 한때 스페인 왕실이 여름을 보내던 도시였다. 19세기 마드리드의 뜨거운 더위를 피해 왕족과 귀족들이 이곳으로 모여들며 도시는 빠르게 고급 휴양지로 변모한다. 정돈된 거리, 프랑스풍 건축, 산책을 위한 해안 산책로. 이 도시는 관광지라기보다 품격 있는 생활 공간처럼 설계되었다. 2장. 라콘차 해변, 도시의 얼굴 릭은 도시의 상징인 라콘차 혼차를 따라 걷는다. 이 해변은 단순한 모래사장이 아니다. 이곳은 도시의 거실이자 사람들이 일상을 공유하는 공간이다. 노인들은 산책을 하고 아이들은 바다에서 놀며 연인들은 벤치에 앉아 시간을 보낸다. 오픈 쿼트. 산 세바스티안에서는 바다가 삶의 배경이 아니라 삶 그 자체입니다. 클로스 쿼트. 3장. 바스크 사람들의 정체성. 이 도시는 바스크 지방에 속해 있다. 바스크인은 스페인 안에서도 독특한 언어와 문화를 지닌 민족이다. 릭은 강조한다. 바스크어는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언어 중 하나. 음식, 스포츠, 공동체 의식이 매우 강함. 우리는 누구인가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산 세바스티안의 번영은 단순한 관광 수입이 아니라 강한 지역 정체성에서 비롯된다. 4장. 핀초스. 작은 접시에 담긴 자부심. 이 에피소드의 핵심은 단연 음식이다. 산 세바스티안은 세계에서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이 인구 대비 가장 많은 도시 중 하나다. 그러나 진짜 매력은 고급 레스토랑이 아닌 핀초스 바에 있다. 빵 위에 올린 해산물, 고기, 치즈, 채소의 정교한 조합, 작은 접시에 담긴 요리 철학. 릭은 말한다. 오픈 쿼트. 여기서는 간단한 음식조차 예술처럼 대합니다. 5장. 먹는 방식도 문화다. 핀초스 바에서는 앉지 않고 천천히 코스를 즐기지 않는다. 사람들은 서서 먹고 한 잔 마시고 다음 바로 이동한다. 이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사교의 방식이다. 이웃과 인사하고 오늘의 음식을 이야기하며 도시의 리듬을 공유한다. 산 세바스티안에서 먹는다는 것은 도시에 참여하는 일이다. 6장. 우아함을 만드는 일상 릭은 화려함보다 이 도시의 질서와 균형에 주목한다. 잘 관리된 공공공간, 시민을 위한 해변, 생활 속에 녹아든 문화. 산 세바스티안은 부유함을 과시하는 도시가 아니라 부유함을 자연스럽게 누리는 도시다. 에필로그. 여행이 남기는 하니릭 스티브스는 여행의 목적을 이렇게 정리한다. 오픈 쿼트. 좋은 여행은 사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삶의 기준을 조금 바꿉니다. 클로스 쿼트. 산 세바스티안은 그에게 그리고 여행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 우아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바다, 음식, 사람.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는 도시에서 여행자는 그 답을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느끼게 된다. 오디오북 활용 제안, 톤 따뜻한 설명 여행 에세이, 배경음, 잔잔한 기타, 파도 소리, 추천 활용, 여행 다큐 낭독, 시니어 성인 교양 프로그램, 힐링용 오디오 콘텐츠. 원하시면 아주 쉬운 한국어 버전, 15분 30분 오디오북 압축본, 음식 중심 역사 중심 버전도 제작해 드릴게요. 아래는 WHIY 방영 드라마 시사이드가 호텔 시즌 10 에피소드 5 부제 저항과 희망 후를 바탕으로 한 한국어 상세 스토리라인입니다. 덴마크 시대극 특유의 차분한 긴장감, 전쟁기 사회 변화, 인물 간 감정의 균열과 희망을 살려 낭독 오디오북용으로도 활용 가능하게 구성했습니다. 한국어 상세 스토리라인 시사이드 호텔 시즌 10 에피소드 5 저항과 프롤로그. 고요한 바다, 숨겨진 갈등. 바닷가 호텔은 겉으로 보기엔 여전히 평온하다.
손님들은 바다를 바라보며 차를 마시고 직원들은 일상의 리듬을 유지하려 애쓴다. 그러나 이 평온함 아래에는 전쟁의 그림자와 선택의 압박이 조용히 스며들고 있다. 저항과 희망. 이 두 단어는 이제 호텔 사람들의 삶 그 자체가 된다. 1장 아만다. 압박 속의 선택 호텔을 책임지는 아만다는 점점 더 거세지는 압박에 시달린다. 호텔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은 전쟁 상황을 핑계로 가격 인상과 조건 변경을 요구한다. 식료품 공급 중단 위협, 협조하지 않으면 불이익 암시, 도덕과 생존 사이의 갈림길. 아만다는 단순한 경영 판단이 아닌 양심의 선택 앞에 서게 된다. 오픈 쿼트, 호텔을 지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클로즈 쿼트. 2장, 바이스, 무대 위의 갈등. 바이스는 극장 측으로부터 호출을 받는다. 연극은 오락이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정치적 메시지가 될 수 있다. 극장은 그에게 검열과 타협을 요구하고 그가 설 무대는 자유와 안전 사이에서 흔들린다. 바이스는 깨닫는다. 오픈 쿼트. 침묵은 중립이 아니라 또 다른 선택이라는 사실을 클로즈 쿼트. 3장 미세루프 부인 뜻밖의 위기. 미세루프 부인. 그건 사소해 보였던 행동으로 큰 문제에 휘말린다. 그녀의 말 한마디 혹은 작은 도움 하나가 의심의 대상이 되고 만다. 이 에피소드는 보여준다. 전쟁 속에서는 선의조차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세루프 부인은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낀다. 4장 피해 그리고 운명의 만남. 한편 젊은 피해는 드디어 모르텐을 만난다. 이 만남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서로에게는 오래 준비된 순간이다. 기대와 불안, 희망과 경계심, 사랑과 현실 피해에게 이 만남은 단순한 감정의 시작이 아니라 미래를 결정할 가능성을 품고 있다. 9장 호텔이라는 작은 사회의 이 에피소드는 바닷가 호텔을 전쟁기 덴마크 사회의 축소판으로 그린다. 사업을 지키려는 사람, 예술로 저항하려는 사람, 조용히 살아남고 싶은 사람, 사랑을 통해 희망을 찾는 사람. 각자의 선택은 작아 보이지만 그 선택들이 모여 시대의 방향을 만든다. 저항과 희망 사이 바다는 여전히 잔잔하다. 그러나 호텔 사람들은 안다. 폭풍은 바다 위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저항하고 누군가는 희망을 선택한다. 그리고 그 두 가지는 결국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진다. 오픈 쿼트. 희망은 저항하는 사람에게서 시작된다. 클로즈 쿼트. 오디오북 낭독 활용 제한, 톤 낮고 차분한 서사, 감정 절제. 배경은 바다 파도, 낮은 현악, 추천 활용, 성인 드라마 낭독, 역사 전쟁 배경 콘텐츠, 정서적 몰입형 오디오북. 원하시면 등장인물별 심리 분석 추가, 아주 쉬운 한국어 요약본, 다음화, 예고형 스토리라인도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아래는 WHYY 방영 프로그램 Rick Steves Europe Travel Bites by Bergen, Norway's Salty Second City를 바탕으로 한 한국어 오디오북용 상세 스토리라인입니다. 여행 정보 전달을 넘어 자연, 역사, 사람의 삶이 함께 흐르도록 차분한 내레이션 중심 오디오북 구성으로 작성했습니다. 한국어 오디오북 상세 스토리라인, 릭 스티브스의 유럽 여행 한입, 베르겐, 노르웨이의 짭짤한 제2의 도시, 샤프롤로그, 비와 바다의 도시, 노르웨이 서해안, 산과 피오르드 사이에 안긴 도시 베르겐. 이곳은 1년에 200일 이상 비가 내리는 도시이자 바다 냄새가 일상에 스며든 항구 도시다. 릭 스티브스는 말한다. 오픈 쿼트. 베르겐은 노르웨이의 두 번째 도시지만 바다의 역사만큼은 언제나 첫 번째였습니다. 클로즈 쿼트. 아시 1장. 짭짤한 도시의 탄생. 중세시대 베르겐은 북유럽 최대의 교역 중심지였다. 이 도시를 부유하게 만든 것은 금도, 은도 아닌 소금에 절인 대구, 바로 클리프 피쉬 건드구였다. 바다에서 잡은 대구, 차가운 바람에 말린 생선, 유럽 전역으로 퍼진 식량. 베르겐은 바다를 통해 세계와 연결된 도시였다. 2장, 브룰겐, 한자 상인의 흔적. 릭은 도시의 심장부 브룰겐을 걷는다. 나무로 지어진 형형색색의 건물들. 이곳은 중세 독일 상인 연합인 한자동맹의 중심지였다. 좁은 골목, 삐걱거리는 목재 바다. 상인들의 창고와 숙소. 브룰겐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바다 무역의 기억이 살아있는 장소다. 3장 바다를 먹고 사는 사람들. 베르겐 사람들의 삶은 여전히 바다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릭은 어시장께를 찾는다. 연어, 대구, 고래고기, 새우와 캐비아 상인들은 말한다. 오픈 쿼트, 우리는 바다가 주는 것을 그대로 존중합니다. 클로스 쿼트. 이 도시의 음식은 화려함보다 신선함과 정직함을 중요시한다. 4장 비와 함께 사는 법. 베르겐의 비는 불편함이 아니라 정체성이다. 사람들은 우산보다 방수 재킷을 선택하고 비 오는 날에도 산책을 멈추지 않는다. 릭은 말한다. 오픈 쿼트. 베르겐 사람들은 날씨를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스스로를 바꿉니다. 5장 산 위에서 내려다본 도시릭은 플레엔산 등으로 올라간다. 정상에서 내려다본 베르겐은 피오르드와 섬, 항구가 하나의 그림처럼 펼쳐진다. 이 장면은 말해준다. 이 도시는 자연을 정복하지 않고 자연과 공존하며 성장했다는 것을. 46장 음악과 문화의 도시. 베르겐은 또한 작곡가 에드바르 그리그의 도시다. 음악은 이곳에서 관광 상품이 아니라 일상의 언어다. 작은 공연장, 거리의 연주자, 학교에서 들려오는 피아노 소리. 베르겐은 바다와 비, 음악이 자연스럽게 섞인 도시다. 에필로그. 두 번째 도시의 첫 번째 매력. 릭 스티브스는 베르겐을 이렇게 정리한다. 오픈 쿼트. 이 도시는 화려함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클로스 쿼트. 짭짤한 바다 공기, 촉촉한 비, 조용한 사람들. 베르겐은 두 번째 도시라는 이름 뒤에 첫 번째 매력을 숨기고 있다. 오디오북 연출 제안, 톤 따뜻하고 차분한 여행 에세이, 배경음, 파도 소리, 잔잔한 북유럽 포크, 추천 활용, 힐링 여행 오디오, 시니어 교양 콘텐츠, 잠들기 전 감상용, 원하시면 아주 쉬운 한국어 버전, 15분 요약 오디오북, 피오르드 중심, 음식 중심 각색본도 제작해 드릴게요. 아래는 WHYY 방영 드라마 CC Austrian Empress 에피소드 호우를 바탕으로 한 한국어 오디오북용 상세 스토리라인입니다. 유럽 최초의 슈퍼스타라 불린 엘리자베트 황후 자유에 대한 갈망, 사랑, 정치적 각성이 깊어지는 회차로 낭독을 고려해 서정적이면서도 극적인 흐름으로 구성했습니다. 한국어 오디오북 상세 스토리라인. 오스트리아의 황후 에피소드 5, 유럽의 슈퍼스타, 황후의 각성. 프롤로그. 황후가 된 소녀 유럽 전역이 그녀의 이름을 알고 있다. 아름다움, 젊음, 우아함. 사람들은 그녀를 동경하고 신화처럼 소비한다. 그러나 시시는 안다.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은 진짜 자신이 아니라 황후라는 이미지라는 것을. 오픈 쿼트. 나는 자유를 원했을 뿐인데 세상은 나를 상징으로 만들었다. 클로즈 쿼트. 1장. 유럽 최초의 슈퍼스타 시시는 단순한 황후가 아니다. 그녀는 유럽 최초의 셀러브리티다. 초상화는 각국으로 퍼지고 머리카락, 드레스, 말투까지 모방되며 그녀의 존재는 정치적 영향력을 갖기 시작한다. 합스부르크 왕조는 그녀의 인기를 이용해 딱딱하고 냉혹한 제국에 부드러운 얼굴을 씌우려 한다. 그러나 시시는 도구가 되기를 거부한다. 2장. 자유를 잃은 황후 황궁은 화려하지만 시시에게는 감옥처럼 느껴진다. 끊임없는 의전, 감시와 규율, 시어머니 소피 대공비의 통제. 그녀는 숨이 막힌다. 자연 속에서 말과 함께 달리던 소녀는 이제 한치의 오차도 허락되지 않는 황후의 자리에 묶여있다. 오픈 쿼트. 나는 황후가 되었지만 나 자신을 잃어가고 있다. 클로즈 쿼트. 3장. 프란츠 요제프와의 거리. 황제 프란츠 요제프는 아내를 사랑하지만 제국을 더 사랑하도록 길들여진 인물이다. 그는 이해하려 애쓰지만 국가와 관습 앞에서 시시를 완전히 지켜주지 못한다. 두 사람 사이에는 사랑과 의무, 연민과 오해가 교차한다. 이 에피소드에서 그들의 관계는 점점 정서적 거리를 드러낸다. 4장. 정치적 자각의 시작. 시시는 더 이상 아름다운 장식물이기를 거부한다. 헝가리 귀족들과의 교류, 억압받는 민족들의 현실을 접하며 그녀는 처음으로 깨닫는다. 오픈 쿼트. 제국은 하나의 목소리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삶으로 이루어져 있다. 클로즈 쿼트. 시시는 점점 정치적 상징에서 정치적 주체로 변해간다. 5장. 황후의 선택. 에피소드의 핵심은 시시가 내리는 내면의 결단이다.
침묵하며 안전하게 살 것인가? 불편하더라도 목소리를 낼 것인가? 그녀의 선택은 즉각적인 혁명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합스부르크 제국의 미래에 작은 균열을 만든다. 희망은 늘 그렇게 시작된다. 에필로그. 전설의 시작점. 사람들은 여전히 시시의 아름다움만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 에피소드는 말한다. 전설은 외모가 아니라 자유를 향한 선택에서 시작된다고. 시시는 이제 황후이기 이전에 한 사람으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 오픈 퀘오트. 나는 사랑받는 인형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여인이 되고 싶다. 클로스 퀘오트. 그 순간 유럽의 슈퍼스타는 역사의 인물이 된다. 오디오북 연출 제안, 서정적 품위 있는 여성 내레이션, 배경 현악 중심의 클래식, 추천 청취층, 유럽 역사 시대극팬, 여성 서사 중심 드라마 애호가, 감성 오디오북 청취자. 원하시면 아주 쉬운 한국어 버전, 시시 중심 1인칭 독백 오디오북, 헝가리 이야기 강조 확장판, 다음화 206 예고형 스토리라인도 바로 제작해 드릴게요. 아래는 WHYY 방영 범죄 드라마 The Paris Murders, 파리 살인 사건 에피소드 209, 내 아들의 이름으로 인게임을 바탕으로 한 한국어 오디오북용 상세 스토리라인입니다. 프랑스 범죄극 특유의 심리적 긴장, 언론과 여론, 모성 진실의 왜곡을 중심으로 차분하지만 점점 조여오는 오디오북 서사 구조로 구성했습니다. 한국어 오디오북 상세 스토리라인, 파리 살인 사건 에피소드 209, 내 아들의 이름으로, 프롤로그, 트렁크 속의 진실, 파리 외곽의 어두운 도로, 빗속을 가르며 달리던 한 대의 차량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전복된다. 운전자는 현장에서 사망. 그는 이미 경찰에 쫓기던 연쇄 살인범이었다. 그러나 사고 수습 도중 경찰은 차량 트렁크에서 결박된 여성 한 명을 발견한다. 그녀는 살아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순간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된다. 피해자 혹은 공범 구조된 여성은 병원으로 이송된다. 충격 상태, 심각한 탈수, 말을 제대로 잊지 못한다. 초기 조사에서 그녀는 명백한 피해자로 보인다. 그러나 언론은 곧 의문을 제기한다. 왜 도망칠 기회가 없었는가? 왜 범인과 함께 이동 중이었는가?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것인가? 사람들은 묻기 시작한다. 오픈 퀘오트. 그녀는 정말 무고한가? 클로즈 퀘오트. 2장. 파리 강력반의 의심 형사팀은 사건을 종결하지 않는다. 사망한 범인의 행적을 추적하던 중 그 여성과의 이전 접점이 드러난다. 과거의 전화 기록, 몇 차례의 만남, 설명되지 않는 시간 공백, 형사들은 고민한다. 오픈 퀘오트. 이 여자는 살아남은 희생자인가? 아니면 진실을 숨기고 있는 증인인가? 클로즈 퀘오트. 의심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수사의 방향을 바꾼다. 3장. 여론의 재판. 언론은 이 사건을 기적의 생존에서 의문의 여성으로 바꿔 부른다. 신문 헤드라인, TV 토론, SNS. 사실보다 빠른 것은 의견이다. 그녀의 얼굴, 이름, 과거까지 모두 대중 앞에 노출된다. 오픈 퀘오트. 피해자라면 왜 이렇게 침묵하는가? 클로즈 퀘오트. 그녀는 법정이 아닌 세상에서 이미 유죄 판결을 받는다. 4장. 어머니의 고백 조사 과정에서 그녀가 한 아이의 어머니라는 사실이 밝혀진다. 그리고 사건의 제목이 의미를 갖기 시작한다. 내 아들의 이름으로. 그녀는 말한다. 오픈 퀘오트. 나는 내 아들을 지키기 위해 침묵했다. 클로즈 퀘오트. 점점 드러나는 진실은 이 사건이 단순한 납치가 아니라 모성 협박, 죄책감이 얽힌 비극임을 보여준다. 5장. 죽은 범인, 남겨진 질문. 연쇄 살인범은 죽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모든 죄를 함께 묻어버렸다. 그 여성을 왜 데려갔는가? 무엇을 강요했는가? 그녀는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가?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그녀 한 명뿐이다. 그러나 진실을 말하는 순간 그녀는 아들을 잃을 수도 있다. 6장. 형사들의 선택. 형사팀은 법과 정의 사이에서 갈등한다. 법은 사실만을 요구한다. 정의는 맥락을 요구한다. 그들은 묻는다. 오픈 퀘오트. 우리는 죄를 처벌해야 하는가? 아니면 비극을 이해해야 하는가? 클로즈 퀘오트. 수사는 단죄가 아닌 이해의 영역으로 들어선다. 에필로그. 살아남았다는 죄 사건은 종결되지만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는다. 그녀는 살아남았고 그것만으로도 의심의 대상이 되었다. 파리는 다시 평온해지지만 이 사건은 묻는다.
오픈 쿼트, 진짜 범죄는 누가 저질렀는가? 클로즈 쿼트.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 살아남은 사람은 얼마나 많은 것을 증명해야 하는가? 오디오북 연출 제한. 톤 낮고 절제된 범죄 스릴러 내레이션. 프롤로그 낮은 첼로, 빗소리, 수사 장면, 미니멀 전자음, 에필로그, 거의 무음에 가까운 여백. 추천 청취층, 유럽 범죄 드라마 팬, 심리 스릴러 선호 청취자, 사회 여론 비판적 이야기 관심자. 원하시면 아주 쉬운 한국어 요약본, 1인 시점 오디오북 각색, 형사 중심 수사 강화 버전, 다음화 예고형 엔딩도 바로 만들어 드릴게요.